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2살 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른 아침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는 집안에서 저는 익숙하던 내 방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려 눈길을 돌리자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들이 담담한 목소리로 어머니, 이번에 우리 집이 좀 넓어져서요. 그 방은 지금 며느리 방 확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빈 방 열쇠를 쥐고 멍하니 그 말을 들었는데 열쇠 구멍에 맞지 않는 듯 단단히 잠긴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선 며느리의 곤란한 상황 때문이라는 뉘앙스가 있었지만 어떤 서류나 기록 같은 구체적인 정황은 볼 수 없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 탁자 위에 놓인 며느리의 휴대전화 화면을 슬쩍 훔쳐보았는데 거기엔 복지관 도서정리 봉사 일정 알림과 함께 최근 병원 예약 알림 문자가 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와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던 며느리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일정이더군요. 이런 상황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이 급했지만 곧바로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으니 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나는 며느리 휴대폰에서 울린 알림음에 시선이 갔습니다. 청량음료 캔에서 나는 달콤한 향을 맡으며 며느리 핸드백에 놓인 휴대폰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금융회사 여러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자동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는 중이더군요. 고객님, 연체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고 떨리는 며느리 목소리가 담긴 음성이 반복되었고 최근 며느리가 받은 연체 경고 알림 기록도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몇 차례 넘겨보며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고 그 사실이 명확히 눈에 보이더군요. 그 순간 아들은 집에 없었고 이 불안한 통화 기록을 그대로 두고 걸어두는 게 위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며느리 휴대폰에서 이 연체 알림 메시지를 숨기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내일 오전 직접 금융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압박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더군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지난날의 흔적들을 더듬었습니다. 손주와 찍은 사진 아래 며느리가 조용히 적어둔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요. 조용한 음성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메모지에는 또렷한 손글씨로 병원 예약 날짜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남병원 5월 15일 오후 3시라고 쓰여 있더군요. 필기구를 들어 메모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록을 무작정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 안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병원 예약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서남병원 전화번호를 입력했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지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측 직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서남병원 진료과입니다. 예약자 성함과 예약일자 알려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감돌더군요. 저는 며느리 이름과 예약일을 조용히 말했더니 접수 기록이 확인되었고 간호사가 최근 진료 내역과 상담 예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확인은 분명 무언가를 알게 해주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무언가 결정해야만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 부부에게 바로 알릴 수도 없었고 그냥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순간 나는 그 병원 위치와 날짜를 직접 확인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는 거실 필기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에게 병원 예약 날짜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촛불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숨고르기 소리를 내며 마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발 그 얘긴 하지 마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울리더군요. 휴대폰 화면을 살며시 건네받아 병원 앱 알림을 확인했더니 최근 몇 달간 우울증 관련 상담과 약 처방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어디에서 새나가면 큰일 나요. 그녀가 다시 말했고 표정은 단호하게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 기록들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삭제를 선택했습니다. 알림창을 누르고 모든 치료 일정과 관련 메시지를 지워버렸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손수건을 움켜쥐고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는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안방 조용한 공간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 눈길이 닿은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혼자 처리하려 한 거야? 라며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평소의 온기 대신 투박한 짜증과 서운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나는 서류 더미에서 연체된 계좌 명세서를 꺼내어 날짜와 금액이 적힌 쪽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연체 통지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문서 안에는 금융회사로부터 발송된 늦은 납부 안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거야? 그녀는 냉랭한 숨결과 함께 내게 쓴맛을 던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옆방에서 감돌던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익혔다가 전화기로 다시 금융회사 상담원과 통화를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무릎에 긴이 몰려오는 듯 통증이 돌아왔지만 곧 휴대전화를 들고 내일 오후 3시에 금융회사와 재통화 일정을 예약하는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부엌에 내 손에는 작은 종이 쪼가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또 울려서 얼른 들었더니 금융회사 직원의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자님, 며느리분 명의대출 연체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고 이대로 두시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했고 그 냉정함이 커피잔 옆 탁자 위에 놓인 쪼가리에 적힌 숫자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곧이어 그는 제게 늦지 않게 아드님과 반드시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라 충고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작은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휴대폰의 알림들을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밤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요? 이래서야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있겠소? 아들이 거실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후 6시에 몹시 고요한 집안에 성난 울림이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부서진 액자 조각이 탁자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죠. 처음부터 그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 숨기려 드니까 답답해서 못 참겠소. 그의 말끝마다 비밀스러운 문제가 가족 불화의 근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며느리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아들의 표정에서 불안감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앱 알림창을 열고 며느리가 최근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울 증세 진단 및 복약 안내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분명 가족 간에 말하지 못한 숨겨진 고통의 증거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즉시 며느리와 직접 만나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지만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기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며느리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아들에게 알리기로 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방 한켠에 쌓아둔 서류 더미를 손으로 휘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봐요, 정말 미안해요. 이젠 숨길 수가 없어요. 흐느끼는 목소리에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여준 건 병원 진료 기록과 대출 신청 서류였는데 날짜마다 끊이지 않는 치료 내역과 적나라한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격앙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서류들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꼼꼼히 읽어보며 도장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씨,
이 기록들이 맞는 거죠? 라고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눈물이 또 한 방울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들의 일에도 개입하기 어렵고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 모두 어려워질 것만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남긴 채 더 깊은 혼란과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 밤 늦게라도 병원 기록과 대출 서류를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며느리가 손에 들린 가방을 힘없이 흔들며 오늘은 손주 돌봄 못할 것 같아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텅 빈 복도 한켠에 며느리가 미리 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집어들고 만져보니 안쪽에서 병원명과 날짜가 적힌 진료 예약 확인서가 살짝 삐져나왔고 거기서 강하게 나는 소독약 냄새와 의학 기록 특유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이걸 왜 숨기십니까? 내가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말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나는 그때 일부러 집안 거실을 지나치며 며느리가 분명 멀리하고 싶은 가족 모임 관련 문자 메시지가 이미 읽지 않은 채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불편한 침묵 속에서 온 집안 냉기가 감도는 듯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방이 있던 자리가 완전히 텅 비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빈 공간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곧 아들과 대화를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하려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복지관 도서정리봉사실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1시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조용히 책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오래된 책 특유의 먼지 섞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책과 수필집들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 진동이 손에 닿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자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화면에는 담담한 글씨로 내일 병원 예약에 꼭 와달라는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단순한 부탁 같지만 숨겨진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문자 내용을 몇 번이고 읽고 나서 조용히 옆에 있던 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곧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봉사자는 꼭 동행해 드려야죠. 좀 힘드시겠지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병원 일정과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려 했지만 생각을 바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 당장은 직접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복도에서 내 마음은 무겁게 누워 있었고 다음날 병원에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뚜렷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접수 데스크 앞에 서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흰색 명찰을 단 의사 비서가 서류 더미를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 여기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따라 컴퓨터 화면 하나를 불러왔는데 며느리의 진료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울증 치료 기록뿐 아니라 의사가 남긴 최근 소견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고 이를 숨기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손끝으로 날짜와 의사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비서가 무심한 표정으로 가족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밖으로 나가 아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가족 전체 회의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을 나서면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늘 오후 3시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녁 10시 휴대전화 화면에 갑자기 알림이 떴습니다. 서명 필요, 법적 문서 관련 긴급 알림이라는 문구가 뜨자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동 음성 알림이 냉정하게 울렸지요. 대출 연체 관련 법적 절차 서명 마감일이 내일 오전 9시입니다. 법률 상담 사무실 방문 바랍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문서 화면을 몇 번이나 넘기며 그 기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거실 입구에 나타나더니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이거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휴대전화 알림을 삭제하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문서가 가족들 몰래 남겨질 수 없다는 생각에 얼른 알림을 지워버렸죠. 그러나 그때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 더 선명하게 들렸고 밖은 여전히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곧 집을 나섰고 시대에 저는 숨겨진 문제의 무게가 점점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끼며 내일 법률 상담 사무실로 찾아가야 할 위험을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날씨 변화가 심하니 몸 건강히 또 다음에 봬요.